한국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장소. 수다를 떨거나 공부를 하러 자주 카페에 방문하시죠? 저도 카페라떼에 휘핑크림을 추가한 그 달달한 맛에 중독돼서 거의 매일 카페라떼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휘핑크림이 들어간 음료는 주문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슬픈 소식이 있어요. 오늘은 휘핑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왜 휘핑크림이 들어간 음료를 주문하기가 힘들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몇 년 전부터 해피벌룬에 관한 뉴스가 종종 보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2017년에서야 금지가 됐던 해피벌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해피벌룬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피벌룬 속 기체를 흡입하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지고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10여 초 정도 지속됐는데요. 이것이 마치 마약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준다고 하여 일명 합법적인 마약 또는 유사 마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바로 해피벌룬 안에 들어간 아산화질소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아산화질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산화질소의 특징으로는 뇌 속의 산소량을 떨어뜨려 흡입한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자제력을 잃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1844년 미국의 한 치과 의사가 마취제로서의 기능을 발견했지만 아산화질소는 마취 효능이 약한 편이라 제대로 된 마취제로서의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치과에서 어린이용 마취제나 수술 시 마취 보조제로 사용되거나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데 흔하게 사용됐답니다. 달콤한 향이 가미된 마취 효능이 있는 무색의 가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할 경우 마취뿐만 아니라 환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호흡곤란, 인지능력 저하, 신경마비 등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판매에 관한 국내 규제가 없었기에 대학가나 술집 또는 클럽에서, 심지어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때문에 그 당시 알게 모르게 해피벌룬은 유흥문화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결국 2017년 한 20대 남성이 과다 흡입으로 폐에 아산화질소가 가득 차 저산소증으로 인해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해였던 2017년 정부에선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마약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존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중점으로 둬요. 근데 해피벌룬 속 아산화질소가 환각 효과는 있지만 의존성이 없어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해피벌룬은 마약은 아니지만 불법이 된 거죠. 정부의 해피벌룬 흡입을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피벌룬에 의한 사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결국 식약처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아산화질소 캡슐의 제조, 유통, 구매, 보관, 사용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산화질소 캡슐을 이용해 휘핑크림을 만들던 많은 카페에서 2.5리터 이상의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이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나라에서 허가받은 고압가스 판매자가 매장에 직접 방문해 설치해야 했고, 고압가스 용기 같은 경우 초기 설치 비용만 약 60만원이에요. 또 차지하는 부피마저 컸기에 소형 카페에서는 휘핑크림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실제로 소형 카페에서는 결국 휘핑이 올라간 음료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혹은 음료에서 휘핑만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해피벌룬에 의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흥미가 생기는 것들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도 참고하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